서기 263년 위나라 실권자 사마소는 드디어 촉정벌을 명했습니다. 2명의 걸출한 장수를 앞세웠습니다. 종에는 정면 공격을, 등에는 우회 기습을 담당했습니다. 등의 활, 촉의 검각은 천하의 요새입니다. 정면으로는 뚫기 어렵습니다. 제가 은평산길을 넘어 성도 뒤를 치겠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기상천외한 작전이었습니다. 종회의 대군이 밀려오자 강유는 검각으로 물러나 방어에 나섰습니다. 검각은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강유는 적은 병력으로도 종회의 대군을 막아냈습니다. 강유와 검각은 천하에 둘도 없는 요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위군은 이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등해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등해는 아무도 가지 않는 은평의 험준한 산길 700리를 선택했습니다. 군사들이 먹을 것도 없이 절벽을 기어오르고 낭떠러지를 내려갔습니다. 등해는 군사들과 함께 몸을 담요에 싸서 굴러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등해 활, 여기서 죽더라도 후회 없다. 이 길을 넘으면 성도는 우리 것이다. 마침내 촉한의 뒤쪽 면죽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위군이 나타났습니다. 등해의 군대가 면죽에 나타났습니다. 제갈량의 아들 제갈첨이 출격했습니다. 제갈첨은 등해의 항복 권유를 단호히 거절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제갈첨은 전사했습니다. 제갈첨 활, 안으로는 황후를 제거하지 못하고 밖으로는 적을 막지 못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살겠는가. 제갈량의 아들이 아버지처럼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성도 앞에는 이제 막을 군사가 없었습니다. 서기 263년 유서는 스스로 손을 묶고 관을 등에 지고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유비가 세운 촉한이 43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검각에서 위군을 막던 강유는 이 소식을 듣고 칼을 땅에 내리쳤습니다. 강유활, 우리 군사가 약한 게 아니다. 하늘이 촉한을 버린 것이다. 강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바친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낙양으로 끌려간 유선에게 사마소가 물었습니다. 촉이 그립지 않냐고. 유선이 답했습니다. 유선활, 여기가 즐거우니 촉이 그립지 않습니다. 신하 극정이 귓속말로 고향이 그립다고 말하라 했지만 유선은 그 말도 그대로 사마소에게 전해버렸습니다. 사마소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갈량이 살아있어도 이 사람은 구하지 못했겠구나. 어리석은 군주의 최후였습니다. 항복한 강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회의 야심을 이용하여 위나라 내부의 반란을 일으키고 촉한을 부활시키려는 마지막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러나 계략이 발각되었습니다. 강유는 군사들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최후를 직감한 강유는 검을 뽑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유활, 나의 계략이 부족했을 뿐 하늘의 뜻이니 어쩌겠는가. 도원결의에서 시작된 유비의 한실 부흥의 꿈이 43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관우, 장비 유비, 제갈량 강유. 촉한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웅들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그들의 의리와 충절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삼국지 5편 1막을 마칩니다. 2막에서는 오나라의 최후와 사마씨의 천하통일이 펼쳐집니다. 사마이가 죽은 후 장남 사마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마사는 황제를 폐위하고 새 황제를 세울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위나라 황실은 허수아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위나라 황제 조모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모할 사마소의 야심은 길 가는 사람도 다 안다. 내 그냥 앉아서 폐위당할 수는 없다. 조모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사마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신하에게 살해당하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사마사가 병으로 죽자 동생 사마소가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사마소는 황제를 신하처럼 부리며 사실상 위나라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조조가 씨앗을 심고 두 아들이 키운 야망이 결실을 맺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마소와 촉을 멸하고 오를 평정하면 천하는 우리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반드시 이루겠다. 손권 이후 오나라 황제들은 하나같이 무능하거나 폭군이었습니다. 손호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손호는 역대 최악의 폭군으로 충신들을 마구 처형했습니다. 신하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적벽대전의 영광은 이미 먼 옛날의 이야기였습니다. 신하활, 폐하, 이러시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손호는 듣지 않았습니다.
오나라는 안에서부터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기 265년 사마소의 아들 사마염은 위나라 황제로부터 선양을 받아 진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마이가 씨앗을 심고 두 아들이 키운 야망이 마침내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위나라는 조조가 세운 지 45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사마염 왈, 이제 천하는 진나라의 것이다. 남은 것은 오나라뿐이니 반드시 통일을 완성하리라. 서기 280년 사마염은 육로 대군을 동원해 오나라를 공격했습니다. 장강의 쇠사슬 방어선도 진나라의 거대한 전함 앞에 무너졌습니다. 오나라 수비대는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건업이 함락되기 직전 신하들이 손우에게 항복을 권했습니다. 신하왈, 폐하,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항복하십시오. 서기 280년 손우는 결국 항복했습니다. 손권이 세운 오나라가 5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적벽대전에서 조조를 물리쳤던 강동의 영광이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진나라 장수 왕준이 오나라 수도 건업에 입성했습니다. 강동의 깃발이 내려오고 진나라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왕준 왈, 손권의 강동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영웅의 나라도 후손을 잘못 만나면 이렇게 되는 법이다. 서기 280년 진나라가 오나라를 멸하며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황건적의 난이 일어난 지 약 100년, 조조유 비손권이 패권을 다툰 지 60여 년 만이었습니다. 수많은 영웅들이 피를 흘린 끝에 사마씨의 천하가 되었습니다. 사마염 왈, 마침내 천하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 통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목숨이 사라졌는가. 삼국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영웅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조의 웅략, 유비의 인애, 관우의 충절, 장비의 용맹, 제갈량의 지략, 손권의 결단. 이 이름들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습니다.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난세를 살아간 인간들의 이야기입니다. 꿈을 향해 달려간 영웅들의 삶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삼국지 5편 영웅들의 죽음을 마칩니다. 할아버지, 대장정이 완성되었습니다. 서기 227년 남만을 평정한 제갈량은 드디어 북벌을 결심했습니다. 출정 전날 밤 유선 황제에게 출사표를 올렸습니다. 천고의 명문으로 불리는 글이었습니다. 제갈량 왈 씨는 포위로서 남양에서 밭을 갈다 선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방이 평정되었으니 삼군을 이끌고 북으로 중원을 평정해야 할 때입니다. 신이 온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출사표를 읽은 유선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글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1차 북벌은 순조로웠습니다. 위나라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 촉한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남한, 천수, 안정 세 군이 한꺼번에 촉한에 항복했습니다. 위나라 조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조의 왈, 제갈량이 감히 북벌을 단행하다니. 사마이를 불러라. 그가 아니면 막을 자가 없다. 가정수비를 맡은 마속이 제갈량의 명령을 어기고 산 위에 진영을 쳤습니다. 사마이가 물길을 끊자 촉군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함락되며 1차 북벌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제갈량 왈, 마속을 참아라. 군법은 사사로운 정으로 굽힐 수 없다. 제갈량은 눈물을 흘리며 아끼던 마속을 처형하고 스스로 벼슬을 낮추었습니다. 가정을 잃은 제갈량이 서성에 홀로 남겨진 상황에서 사마이의 15만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제갈량은 성문을 열고 성루에 올라 검은고를 탔습니다. 사마의 왈, 제갈량은 신중한 사람이다. 빈 성을 보여주는 것은 반드시 복병이 있다는 뜻이다. 물러나라. 담력 하나로 사마이의 대군을 물리친 전설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제갈량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차, 3차, 4차 북벌을 이어갔습니다. 매번 식량 부족으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수비에만 집중했습니다. 제갈량 왈, 신의 몸이 허락하는 한 북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선제께 드린 약속입니다. 그러나 제갈량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서기 234년 제갈량은 마지막 5차 북벌에 나서 오장원의 진영을 쳤습니다. 사마이는 이번에도 버티기 전략을 택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갈량이 여인의 옷을 보내 도발해도 사마이는 태어냈습니다.
촉군 사신에게 제갈량의 식사량을 물어본 사마이가 탄식했습니다. 사마의 왈, 제갈량이 그토록 적게 먹고 일이 많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서기 234년 가을, 제갈량이 오장원 진영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4세였습니다. 유비를 만난 지 27년 모든 것을 바친 삶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졌습니다. 사마의 왈, 제갈량이 죽었구나. 천하의 기재가 사라졌다. 적이었지만 사마이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쫓는 전설도 이날 탄생했습니다. 제갈량이 떠난 자리에는 그의 정신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은 제갈량의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강유가 북벌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도 제갈량은 충신의 표상으로 기억됩니다. 출사표의 마지막 구절이 울려 퍼집니다. 신이 온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그만두겠습니다. 삼국지 5편 3막을 마칩니다. 사막에서는 삼국의 마지막 영웅들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1차 북벌에서 조자룡은 이미 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봉을 자원했습니다. 위군을 만나 홀로 적진을 뚫고 나왔습니다. 병사 하나 잃지 않고 군량도 지켰습니다. 제갈량 왈, 자룡은 늙어도 영웅이로다. 전군의 모범이니 상을 내려라. 그러나 1차 북벌 이후 조자룡은 병을 얻었습니다. 장판파, 한중, 북벌까지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서기 229년 조자룡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조자룡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판파에서 아두를 구하던 백마의 영웅, 혼자 조조의 백만 대군 속을 누비던 용장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유선 황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두, 그 자신이 조자룡이 목숨을 걸고 구한 아이였으니까요. 유선왈, 짐이 어릴 때 장판파에서 장군이 없었다면 오늘의 짐도 없었소. 길이 기억하겠소. 서기 251년 사마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3세였습니다. 조조 시절부터 수십 년을 버텨온 노회한 정치가였습니다. 제갈량의 끊임없는 도전을 막아냈고 위나라의 실권을 손에 넣었습니다. 사마의 왈, 천하는 힘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다. 인내가 모든 것을 이긴다. 너희도 그것을 기억해라. 사마이가 남긴 야망은 두 아들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자 사마염의 진나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제갈량이 죽은 후에도 강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1차례에 걸쳐 북벌을 단행했습니다.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결정적 승리는 없었습니다. 내부의 환관 황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강유왈 승상의 뜻을 내 대에서 끊을 수는 없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나아가겠다. 강유의 눈에는 제갈량의 그림자가 늘 함께했습니다. 도원결의 영웅들의 자녀들이 부모의 뒤를 이었습니다. 관우의 아들 관응, 장비의 아들 장포가 촉한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용맹을 이어받아 북벌에서 맹활약했습니다. 그러나 관응도 장포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웅의 2세대마저 촉한과 함께 쓰러져 갔습니다. 제갈량 왈, 관응과 장포를 잃었으니 두 팔을 잃은 것 같구나. 장비의 아들 장포는 아버지를 닮아 용맹했습니다. 북벌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과로와 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갈량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영웅의 시대는 저물고 있었습니다. 1세대 영웅들이 사라지고 2세대마저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갈량 왈, 하늘이 촉한을 돕지 않는구나. 이 슬픔을 어찌 감당하리요? 5호 대장 중 황충은 이릉대전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초도 병으로 42세의 젊은 나이에 눈을 감았습니다. 고향 서량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국 땅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마초왈, 집안이 몰살당하고 나만 살아남았다. 고향 서량 땅을 다시 밟지 못하고 가는구나. 5호 대장 5 영웅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삼국지 최강의 장수들이 함께했던 시절은 영원히 끝났습니다. 난세를 밝히던 별들이 하나둘 졌습니다. 조조,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손권, 조자룡, 마초, 황충. 삼국시대를 수놓은 영웅들이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리와 충절, 지략과 용맹. 그 정신은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쉽니다. 삼국지 5편 4막을 마칩니다. 5막에서는 삼국시대의 대단원이 펼쳐집니다.
1세대 영웅들이 모두 사라진 삼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위나라는 사마씨가 실권을 잡았고 촉하는 환관에 농락당했으며 오나라는 내분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 나라 모두 영웅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가 왈 분열은 오래가면 반드시 합쳐지고 합쳐지면 오래가면 반드시 나뉜다. 이것이 천하의 이치다. 조조는 악인인가 영웅인가? 역사는 그를 간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난세의 질서를 세우고 문학을 사랑하며 인재를 아꼈던 조조는 분명 시대를 뛰어넘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조왈 나는 한낱 제후로 시작했으나 천하의 절반을 얻었다. 후회는 없다. 조조의 야망과 현실주의는 삼국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유비는 평생 패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인의를 중시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한실부흥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그 뜻은 역사에 남았습니다. 유비왈 큰 일을 이루려면 반드시 사람이 근본이다. 이 말이 유비의 전부였습니다. 사람을 얻은 자가 천하를 얻는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보여준 군주였습니다. 제갈량의 사당 무우사는 지금도 성도에 남아 있습니다. 천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찾아와 참배합니다. 지략과 충절을 겸비한 제갈량은 동양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신하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두보왈 삼고초려로 천하를 도모했고 두 황제를 위해 온 마음을 다했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몸이 먼저 죽으니 언제나 영웅들의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관우는 죽은 후 신이 되었습니다. 관제 무신으로 추앙받으며 수천 개의 사당이 세워졌습니다. 상인들은 장사의 신으로, 무인들은 무용의 신으로 관우를 모셨습니다. 의리를 목숨보다 중히 여기고 형제의 정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 관우. 그 정신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으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관우왈 죽을지언정 의리를 저버리지 않겠다. 삼국지는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인간의 욕망과 의리, 지략과 용기, 충성과 배신이 모두 담긴 거대한 인간 드라마입니다. 적벽의 불길은 꺼졌지만 그 이야기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관우의 의리에 감동하고 제갈량의 지략에 탐복하며 유비의 인의에 눈물을 흘립니다. 역사는 영웅을 만들고 영웅은 역사를 만듭니다. 소동파왈 큰 강은 동으로 흘러가니 천고의 풍류 인물들을 모두 씻어가는구나. 서기 280년 진나라 사마염이 오나라를 멸하고 천하를 통일했습니다. 황건적의 난 이후 약 100년의 분열이 끝났습니다. 조조, 유비, 손권이 꿈꾸던 천하통일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마씨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마염 왈 천하가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이 통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영웅들이 쓰러졌는가. 그 희생을 잊지 않겠다. 삼국지에 막이 내렸습니다. 도원결의의 향기, 적벽의 불길, 출사표의 눈물, 오장원의 별. 이 모든 이야기가 역사가 되었습니다. 조조의 웅략, 유비의 인애, 관우의 충절, 장비의 용맹, 제갈량의 지략, 손권의 결단. 이 6 영웅이 만들어낸 100년의 드라마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중 하나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삼국지 5편 영웅들의 죽음을 마칩니다. 할아버지, 삼국지 7부작 전편 완성을 축하드립니다.